어,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음, 자, 이제 완성을 했죠? 이제 글 추가가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 추가된 걸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등록해서 이제 넘어갈 건데, 이게 우리가 잘 보시면은, 이제 다 이거 입력을 하고, 어쨌든 이제 보내니까 되는 건데, 만약에 얘를, 입력하지 않고 보내면, 그죠? 이게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는데 입력을 뭐, 안 하고 만약에 뭐, 작성자는 했어. 작성자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글 제목도 했어요. 근데 얘를 입력 안 하고 그냥 등록을 눌러버리면 어떻게 했어? 이게 이제 여기 이 화면상에선 그냥 지금 이렇게 넘어오긴 했는데 잠깐만. 어? 그냥 처리되나? 잠깐 뭐야 이거? 그냥 공백으로 들어갔겠다. 잠깐만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어? 어, 컨텐트 난널. 왜 제약 조건에, 이게 좀 약간 그게 좀 다른가 보다. 이게 뭐 어떤 이제 널이 아니라 어떤 공백으로 해서 어쨌든 값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처리된 것 같네. 얘가 좀 마리아DB가 이게 그런가? 자, 이게 원래가 이제 입력 안 하고 넘기면 이게 원래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 오류가 나게 되는데, 음, 이게 받아가지고, 잠깐만. 네. 여기서부터 이미 저긴데, 원래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음, 이렇게 한다고 널이 찍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널이 찍히지는 않을 텐데. 어, 자, 일단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진행되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뭐 일단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내용이 다 들어가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입력을 이제 뭐 값을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등록을 누르게 되면은 원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글쎄 이게 오라클 할 때는 이게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얘는 그냥 넣어주나 보네. 제약 조건에 걸려야 되는데. 맞았니? 음. 자, 그래서 이제 원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안 넣고 하면은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던 걸로 아는데 일단 발생은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입력을 안 하면 일단 전송이 안 되게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넘겼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오류는 안 났지만 어쨌든 그 데이터베이스에 글 내용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지금 저장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정확한 어떤 이제 그런 값들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때 만약에 서버 쪽에서 처리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자바로 넘어왔을 때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되냐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아이디 값이 뭐 공백으로 넘어왔느냐, 또는 타이틀이 공백으로 넘어가느냐, 또는 컨텐트가 이렇게 공백으로 이제 이렇게 왔느냐, 이걸 이제 여기서 처리를 이제 해주게 되면은 얘는 지금 서버 쪽이잖아요. 자바 코드가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컨테이너 쪽에 서버 쪽에서 이제 컴파일 해가지고 이제 자바 코드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잘못된 내용들이 예, 자바 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예, 입력 안 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또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입력을 안 하고 넘어왔을 경우에는 뭐 값을 뭐 입력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화면을 그런 화면을 이제 보여주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아니라면 제대로 이제 뭐 다 어쨌든 값을 입력해서 왔다라고 그러면 이 else 부분 있죠? 여기다가 이제 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빼고 괄호를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가지고 감싸가지고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음. 그러면은 이제 공백일 때는 이제 뭔가 이제 어떻게 해라. 그리고 그게 아니면 다 입력을 뭐 잘 했으면 실행해서 음,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값을 넣고 그리고 이제 어느 페이지로 가라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화면 쪽에서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라고 하면은 화면 쪽에서 아예 요청되지 않게 막아주는 게 더 뭐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바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만약에 자바스크립트의 얼럿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알려주고 싶어. 만약에 그러면은 뭐 이렇게 또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렛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자바 코드를 어 닫고선 또 여기선 좀 열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게 HTML 영역으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예, 남기신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자바 코드죠. 이렇게 시작해서 끝나는 쪽 자바 코드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또 시작해서 요 끝나는 쪽 해가지고 자바 코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중간에 이렇게 HTML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닫고 여는 거를 한 번 더 만들어서. 그럼 여기다가 여기는 지금 그냥 바디 안에 있는 이제 그 HTML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스크립트도 작성할 수 있죠, 원래. 스크립트. 이렇게. 그죠? 스크립트도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갖고 자바스크립트까지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코드 자체가 이게 이렇게 막 섞이면 안 좋긴 한데 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값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값을 모두 입력하세요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론가 이제 이동을 해야겠죠. 그걸 이제 location.hrf로 자바스크립트로 이용해서 이렇게 또 이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바로 이제 insert board.jsp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입력을 만약에 안 하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얼럿 창을 보게 되고 다시 insert board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음. 음. 이제 이제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 동일한 이제 코드로 여기 있는 코드처럼 스크립트 코드로 여기도 바꿔서 또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뭔가 메시지를 남기면서 알려주면서 실행하고 이제 이동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그냥 바로 그냥 이동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이제 파악을 이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뭐 알려줄 수 있으니까 이제 뭘 하겠다, 입력을 하겠다, 뭐 삭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이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새로 고침한 다음에 그냥 등록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모두 입력하세요라고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이 이제 예, 예전 방식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 어 얘가 다 서버 쪽에서 처리하고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 다 페이지라든지 뭐 다 서버 쪽에서 다 처리한 다음에 이제 응답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등록 딱 누르면 어 이렇게 딱 얼럿 창이 뜨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계속 도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화면도 하얗게 지금 이제 처리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재로딩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재로딩 되는 거를. 그러니까 서버에 갔다가 다시 새롭게 페이지를 재로딩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새로.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러 페이지들이 작성되고 그 여러 페이지들을 가지고 이제 서버에서 다 이제 보여주고 이제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런 방식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페이지 하나 가지고 이제 하나의 페이지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이제 컨텐츠를 이제 바꿔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깜빡거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정도로만 좀 일단 하고요. 자, 그래서 글쓰기를 자, 추가했고 나중에 저것 좀 알아봐야겠네. 그냥 값이 들어가 버리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글 목록으로 돌아와 볼게요. 글 목록으로. 보드 리스트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제 이- 음, 여기 글의 그 상세 내용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능을 또 구현을 해볼 건데 여기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보면 보드 리스트 이제 글 목록에서 어디를 클릭했을 때 이제 어디에 이제 링크를 걸어줬을 때 상세 보기를 이제 상세 보기 페이지로 이동하게 할 거냐. 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타이틀 제목을 클릭하면 그 해당 내용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타이틀 있죠? 이 타이틀. 자, 여기에 자, 링크를 걸겠습니다. 앵커 태그로. 그래서 앵커 태그로 이제 걸면 이제 이렇게 이제 감싸주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감싸주고. 그래서 제목을 지금 이제 링크 걸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예, href. 자, href 속성 써주시고 여기에 이제 링크를 보드 자, 보드 리스트 보드 리스트 인설트 보드 이렇게 보드를 앞에 붙이고 써줄 걸 그랬나? 보드 언더바 자 detail.jsp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이제 보드 디테일 JSP로 이동을 하겠죠.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상세 페이지를 보여줄 건데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어떤 파라미터가 이제 필요하느냐 했을 때 PK인 SEQ 값이 필요해요. 그죠? 예, 이게 있어야 해당 그 글의 상세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쿼리가 이제 동작할 수 있게 되고, 예, 정확하게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잘 생각이 안 나면 다오로 다시 가가지고, 예, 이제 바로 이제 써야 될, 예, 메서드를 보시면은, 자, 겟보드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글 상세 조회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메서드죠. 예, 그래서 여기 쿼리를 보시면, 예, 여기 SEQ 값 조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예, 여기 이제 값을 넣어줘야 그거에 해당하는 글 목록을, 예, 하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예,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EQ 파라미터 받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SEQ 값이 필요한 거야. 그죠? 예,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됐으면 다시 보드 리스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전달할 때 파라미터를 같이 보내줘야 돼. 물음표, 그러니까 갯방식으로 보낼 때는 이렇게 물음표 치고 SEQ 보내는 값 이름 써주시고 는 한 다음에 실제 이제 그 값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건 어떻게 써준다? 자바 코드가 여기 출력되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이거 그냥 그대로 딱 잡아가지고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시면 약간 이제 좀 잘 눈에, 예,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문자열이야, 문자열. 문자열이고 여기에 이제 자바 코드가 실행되고 나면 그 코드가 결과값이 그냥 출력이 돼서 여기에 그대로 그냥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를 저장한 다음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 예, 그 글목록에서, 예, 글목록에서 F12 눌러가지고, 예,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클릭해서, 예, 이렇게 뭐 1번 할까요? 여기 딱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에, 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SEQ는 O라고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해석할 때는 이제, 예, 다 그냥 그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SEQ는 O, 문자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형태로 해서 어, 딱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모양대로. 그쵸? 예, O라고 들어가 있고, 그럼 여기 8번은 8이라고, 아 이거 눌러버렸네. 잠깐만. 예, 눌러버렸네. 여기도 이제 여기 보면, 예, 한 요쯤에 볼까? 요즘에 딱 열어서 보면 여기도, 예, 여기 제목에 보면 9라고 이렇게 SEQ는 9라고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예, 얘도 마찬가지죠. 8이라고 들어가 있을 거 8. 여기 8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쵸? 예, 얘도 마찬가지로 7이라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걸, 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 기능이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써준 게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SEQ는 하고 DTO.SEQ 이게 지금 왜 출력되느냐 하는데 이게 지금 포문에서 돌면서 지금 하나하나씩 꺼내가지고 지금 여기 넣어주는 거니까, 그쵸? 예, 이렇게 출력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됐죠?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다 각각 SEQ 값 그 핵마다 다 이렇게 다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제목만 클릭하면 정말 그 해당 글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 전달하면서 이제, 예, 그 기능이 이제 구현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디테일 페이지를 만들어 봅니다. JSP에 보드 언더바 디테일, 보드 언더바, 디테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우리 인코딩은 계속해서, 이 위에 있는 거 그냥 붙여다가,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예, 붙여 넣을게요. 음. 자, 붙여 놓으셨죠? 예, 이렇게. 그다음 여기 이제 글 상세 보기. 자, 글 상세 보기, 타이틀에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만들어 보면요.
음, 이게 이제 예, 화면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자바부터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럼 여기 헤드랑 바디 사이에다가 예, 스크립트를 작성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자바 코드가 들어가는 영역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작성하신 다음에 음, 여기에 이제 어떤 거를 이제 할 거냐면 상세 보기 상세 보기 기능을 어, 실행하기 위해 예, seq 값을 예, 전달받는다. 예, 써주시고요. 어떻게 받는다? 어, 예, 일단 이거부터 쓰죠. 예, request 점 get 파라미터 메서드를 통해서 seq를 이렇게 이름을 예, 써주시면은 그 내용을 이제 전달받게 돼요. 그쵸? 예, 전달받고 그거를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메서드에서는 seq를 int 타입으로밖에 만들어 놨어요. 예, int 타입으로 이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int형으로 해서 예,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오류가 나는 이유가 이게 이제 반환 타입이 스트링이잖아요. 예, 이게 반환 타입이 스트링입니다. 그쵸? 예, 이게 이제 반환 타입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인트형으로 변환시켜 줘야 되는데 이 seq 값이 근데 문자열이지만 그래도 형태가 숫자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숫자를 숫자형으로 되어 있는 문자열을 정말 이제 숫자형, 그러니까 정수형으로 바꿔주는 게 래퍼 클래스 인티저의 파스 자 int라는 메서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자열이었지만 이제 타입이 이제 인트형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 값을 받아서 형변환도 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오에 있는 그 메서드를 실행하려면 당연히 이제 다오 객체 불러와야겠죠. 예, 그래서 객체 생성을 해주고요. 객체 생성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다오의 겟보드 이제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seq 값 자동으로 이제 변수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뭐 바꿀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hk dto에다가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죠. 요거 빨간 줄 가는 건 임포트가 안 돼서 그러니까 컨트롤 스페이스 한번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여기 음, 작성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줄 들어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상세 보기에 대한 그 필요한 데이터 내용이 DTO에 이제 담기게 됩니다. DTO는 이제 한 개 행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객체였죠. 자, 그럼 이제 출력을 하려면 자, 여기 바디에 이제 HTML 작성해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H1에 상세 보기 음, 그리고 테이블 만드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테두리 보더 1픽스 1 주시고 그 다음에 이 tr 어, 아이고 th 그다음에 td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게 이제 우리 그 사실은 이제 이게 그 글 추가할 때 폼하고 흡사하죠. 작성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복사하셔가지고 이 하나 출력해 놓고 복사해야겠다. 자
스크립트 말고 이제 익스프레션. 그래서 이제 자바의 실행 코드를 출력해 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DTO의 get ID. 예,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어차피 DTO에 지금 담아놨잖아요. 예, 바로 DTO에 지금 담아놓은 거지 이거. 자, 얘를 이제 바로 그냥 이렇게 출력해서 실행해갖고 바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DTO 바로. 음. 그래서 이 폼 만든 걸 갖다가 복사하셔가지고 밑에 2번 더 복사를 해주세요. 3번, 한 번 더 복사하세요. 마지막 거는 이제 버튼 넣을 걸로 쓸 건데 어쨌든 뭐 구조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작성자, 자 얘는 이제 아이디 나올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 제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제목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타이틀이 되겠죠. 음, 타이틀. 그리고 여기는 내용이 되겠죠. 상세 내용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TD 그냥 TD 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 여러 줄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그냥 그대로 텍스트 에어리어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텍스트 에어리어를 갖다 놓으시고, 아까랑 동일하게 10과 60을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정이 되면 안 되니까 리드 옴니로 이렇게 이제 넣어줍니다. 속성을 리드 옴니. 읽기만 가능하도록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익스프레션 쓴 거는 여기 사이에다 내부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 내부에다가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이디였으니까 이거 컨텐트로 바꿔야 되는구나. 컨텐트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고, 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쭉 다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될 거니까 이렇게 이제 됐고, 마지막 이제 이 네 번째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맞죠? 여기 이제 TH는 지워버리시고, 여기도 TD 안에 있는 내용은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콜스팬이 들어가겠죠. 2가 들어가지고 합쳐준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만들 거예요. 여기서는 수정 버튼하고 이제 삭제 버튼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튼을 하나, 2개 만들 거고요. 여기가 이제 수정이고, 여기가 밑에 있는 버튼이 이제 삭제 버튼. 예, 이렇게 이제 만들 겁니다. 뭐, 예, 일단 이렇게 하고 또 확인을 또 하고 넘어가야겠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고요. 음. 그러면 이제 실행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저기 예,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의 내용을 어, 글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목록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뒤로 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목록 버튼을 만들어서, 당연히 또 목록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 버튼 클릭해서 갈 수 있게 일단 기능은 만들어 놔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어디다가 또 만들어 놨었냐면, 여기 목록 글쓰기 있죠? 인설트 보드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었어요.
이거 그냥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인설트 보드 쪽에 있던 목록으로 돌아가는 버튼을 갖다가 디테일 쪽에도 이렇게 삭제 뒤에다가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 놓을게요. 얘는 이제 그 인풋의 타입이 버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 얘는 또 인풋으로 되어 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얘를 이제 버튼으로 바꿀까요? 얘도 그냥 통일해서 버튼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고 밸류는 빼버려야 되겠죠? 밸류는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죠? 버튼이죠, 이게. 버튼은 이제 시작과 끝으로 그래서 두 개 이렇게 쌍으로 하나 이게 쌍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 인풋 태그의 버튼은 그냥 인풋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갖고 오신 다음에 뒤에 이렇게 추가를 닫는 이 버튼 태그를 추가해 주셔가지고 잡아주시고 수정이나 삭제도 마찬가지로 이 타입은 버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일단 좋겠죠? 어. 자, 일단 뭐 수정 삭제랑 그다음에 목록 버튼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좀 만들어 봤고요. 그럼 이제 이게 목록이란 버튼 나올 거고요. 그러면 상세복에서 내용 확인하고 목록으로 다시 돌아오고 들어가서 보고 다 깨져 있고 다음에 목록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능을 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게 이제 게시판에서 이제 글 내용을 이제 상세 내용 조회하는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각각의 어떤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거는 어렵진 않은데 보통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해보면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막 이런 거. 이거 한 다음에는 그럼 이제 뭐 어떻게 가야 되냐? 뭐 어느 곳으로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 좀 어려워하시는데 글쎄요. 근데 그게 딱히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게 뭐 진짜 딱 정석적인 어떤 방법이 딱 제시돼 가지고 이럴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죠? 예. 사람마다 뭐 만약에 수정을 한 다음에 예, 어디로 이제 어느 페이지로 가게 할 거냐, 뭐 수정이 딱 성공하면 또 실패하면 어느 페이지로 갈 거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결정을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놓고 이제 그대로 구현하는 거다 보니까 반드시 이렇게 가게 작성을 해야 된다, 저렇게 이동하게 뭐 작성을 해야 된다, 뭐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뭐 그래서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게시판처럼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은 안 되는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돌아가는 방법을 써야 되는 이제 뭐 그런 상황들도 있고. 음. 근데 아무래도 좀 경험이 좀 쌓여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는 거라서 초반에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좀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 자, 그다음에 볼까요? 그다음에는 이제 음. 이 수정하는 거. 자, 이 수정하는 것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기능은 잘 되시죠? 뭐 혹시 올인하는 거나 뭐 안 되거나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막 나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음, 멈췄다가 좀 진행도 하고 음, 그죠? 일단 기능은 잘 실행되나요? 그래서 자, 수정 버튼을 만약에 이제 이걸 이제 작성한다 그러면 자, 얘도 이제
이제 변경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이제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정하는 식으로 좀 이제 해볼게요. 음. 자, 온클릭을 작성하고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엔터, 뭐야 이거? 예. 엔터 치고 여기에 location.href에 여기 이제 이동할 URL을 이제 적어주시는데 보드 언더바 update.jsp 이제 이렇게 만들 거야. 음,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는 수정을 하는 폼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수정을 해라가 아니라 수정하는 폼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동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전에 작성했던 내용들이 그래도 좀 그대로 있어줘야 수정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다 없애놓고 빈칸으로 보여주진 않잖아요. 기존에 입력한 내용들이 있으면서 거기서 내가 이제 수정을 이제 확인하면서 수정하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get보드란 메서드를 또 불러줄 거예요. 그래서 수정하기로 이제 이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세 보기를 한 번 더 하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드 update.jsp의 상세 보기 또 기능을 또 다시 한번 실행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SEQ를 같이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SEQ를 같이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는 한 다음에 dto.get seq 이렇게 작성을 해서 시퀀스래 SEQ를 같이 전달해서 이제 보내줘요. 이제 보드 업데이트.jsp를 이제 만든 다음에 이 SEQ 값을 받아가지고 또 처리한 화면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자 기억하면서 우리가 페이지를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 어, 빠르지 않죠? 자 조금씩 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좀 넘어갈게요. 이렇게 됐고 자 그럼 이제 페이지를 예, 하나 또 만듭니다. 그래서 JSP 페이지 이게 보드 언더바 업데이트죠. 보드 언더바 업데이트 자,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디테일이었죠. 여기 인코딩 하는 거 두 줄 갖고 와서 얘도 일단 이렇게 해서 잘 넣어 주시고요. 그렇죠? 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헤드 태그 밑에다가 퍼센트 해서 또 자바 코드 작성할 준비를 하신 다음에 어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똑같아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는 건 상세 보기 코드와 동일해요. 왜냐면 어쨌든 수정한다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작성한 글을 일단 뿌려놓은 상태에서 수정을 하는 게 거의 뭐 보통 이제 일반적인 거니까 다시 한번 이제 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int seq에 integer parseint에 아이고 잘못 여기에 request get parameter 그래서 seq란 이름으로 넘어왔으니까 seq를 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문자열이지만 정수형으로 해서 이제 변환해 가지고 이제 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전달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 전달될 때 다 이런 값들은 다 텍스트이기 때문에 문자열이에요. 반환되고 뭐 다 이게 보면 다 문자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오 객체 또 불러와야죠. 예, 그러니까 메서드를 실행할 거면 이 다오 객체를 항상 불러줘야 돼요. 예.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메서드를 이제 불러와야 된다. 예, 그러면은 무조건 다오죠. 다오. 예, 다오를 불러줘요. 다오가 하는 기능이 이제 뭐 데이터 액세스 하는 기능이니까 항상 DB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면 다오를 불러줍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담는 객체 HKDTO 불러온 다음에 다오 점 예, 겟보드에 SEQ 담아가지고 다시 내가 어, 작성했던 글을 갖고 와서 이 내용을 이제 그대로 뿌려주긴 하는데 이번에는 근데 좀 다른 점은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수정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니까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조금 다른 거는 이제 디테일 쪽하고 좀 다른 상세보기랑 좀 다른 거는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입력 박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전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브밋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디테일 보드로 가셔가지고 일단 이 테이블을 복사해 갖고 올게요. 예, 이게 똑같기 때문에 예, 테이블을 복사해서 H1에 이제 작성글 수정하기라고 제목을 준 다음에 그 밑에다가 그 테이블을 붙여 넣겠습니다. 테이블만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 넣어주세요. 이렇게 테이블만 가져와서 됐죠? 예. 테이블만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수정해야 될 거는 제목. 제목 같은 작성자는 안 바꿔요. 이거는 이제 작성자는 수정하는 게 아니니까. 제목은 인풋, 음, 타입은 텍스트, 네임은 타이틀, 밸류는 예, 이렇게 뿌려준 거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럼 입력 박스에 내가 작성한 글 제목도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음. 그래서 이 밸류에다 담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얘는 이제 리드 옴니만 빼면 돼요. 리드 옴니만. 그죠? 리드 옴니는 이제 읽기만 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드 옴니를 빼버립니다. 음. 그리고 네임 넣어야죠. 네임. 그죠? 예, 네임 넣어주셔야 돼요. 예, 전송할 때는 네임 값이 반드시 있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임 빼먹으시면 안 되고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여기 폼 태그 이제 넣을 겁니다. 폼 태그. 아직 폼 태그 안 넣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이제 목록 수정하기니까 그래도 목록으로 돌아가는 건 여기서도 그냥 남겨두고요. 수정하는 거니까 삭제하는 거는 없겠죠. 삭제하는 거는 이제 없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정. 얘가 이제 수정 정말 이제 수정 완료. 수정 완료라고 해 주시고 여기서는 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수정하게 되면은 어 애프터 언더바 붙이신 다음에 길다 되게 예, 이렇게 이제 파일명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걸 수정할 거냐 그쵸 어느 걸 수정할 거냐 그래서 SEQ 값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작성하진 않아요. 우리 이제 서브밋 버튼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다 작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는 이 URL 얘까지 이거 있죠 얘랑 이 SEQ는 어차피 위쪽에다 작성해야 돼요. 이거 여기다 쓰면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은 음, 이 위쪽에 올려가지고 여기서 작성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빼가지고 위로 올려야 되는데 여기 일단 쓸게요. 일단 여기다가 이 부분은 빼야 되는데 이제 이쪽에 이제 폼 전송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 폼 태그 작성하셔가지고 이 끝나는 이제 폼 태그를 테이블 끝에다가 위치시켜 주세요.
그래야지 감싸지니까. 그쵸? 끝나는 폼 태그를 여기 밑에 테이블 끝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감싸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액션에다가는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요거 애프터 보드 업데이트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메서드는 포스트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포스트 방식. 자, 우리 포스트 방식으로 해야 한글이 안 깨지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인코딩 저 위에다가 우리 인코딩 처리하는 코드도 작성을 했지만 한글이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렇게 포스트 방식 방식도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SEQ 값도 제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죠? SEQ 값은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러면 사실 여기 이 화면에서는 SEQ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작성을 해줄 게 없어요. 사실 그 내용상. 그죠? 제목이나 내용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여기다 화면에다 딱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풋을 해서 입력받아서 전달하면 되는데, 이 SEQ 값은 그러니까 이제 이 버튼이 이제 이렇게 안 쓸 거고 이제 서브밋 버튼으로 바꿀 거거든요. 그러면 SEQ 값을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인풋 태그에다가 이제 해서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면에서는 또 불필요한 정보라 그러면 감춰서 우리가 보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야? 아, 여기서는 아닌데? 인풋을 안 썼구나. 보시면 이제 히든이라고 나옵니다. 히든. 그죠? 히든 타입을 히든으로 주고 네임은 SEQ, 그리고 밸류는 떡세 퍼센트는 DTO.get SEQ 퍼센트 닫고 메서드니까 괄호 빠지면 안 되죠? 이렇게 숨겨 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바디에다 작성을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바디에 작성을 하더라도 무조건 이게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정보를 갖다 화면에 보이게 하는 건 좀 이게 아무래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그쵸? 뜬금없이.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히든으로 감춰서 예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개만 아니라 만약 여러 개 이제 화면에서는 불필요하지만 서버 쪽으로 가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이라고 그러면은 뭐 이 화면에서, 그리고 화면에서 이렇게 전달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개를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넣고 보내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또 한 개 써 놨다고 또 한 개만 가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면 폼 태그 있고 그 안에 인풋 태그들이, 그 안에 인풋 태그들이 네임과 밸류 형태로 해서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내용들이 이제 전송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버튼 타입을 갖다가 정의하지 않으면요, 서브밋 전송이 돼요. 그러니까 서브밋 버튼으로 대신 쓸 수도 있어요. 일단 요거는 일단 이렇게 날려 버리시고, 인풋 타입은 서브밋으로 작성한 다음에 밸류에다가는 이제 수정 완료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 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버튼들 있죠? 이 버튼들이 이 타입 버튼이라는 걸 안 붙이면 이 버튼들도 다 서브밋 기능을 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타입을 지정을 해 가지고 폼 태그 안에서 사용할 때 반드시 이 타입을 지정해서 버튼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서브밋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수정 완료하는 것도 일단 기능을 어 일단 이쪽 수정하는 페이지에서는 완료를 했고요.
물론 삭제하는 것도 예 뭐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그것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정 완료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입력된 내용들이 이 페이지로 전달이 되겠죠? 예. 자 고거는 좀 쉬었다가 쉬었다가 예 또 이어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까지 해서 하고 예. 네 자 여기까지 뭐 실행은 잘 되나요? 그냥 잘 아무 말씀 없을 때가 그렇구나. 일단 일단 하고 있어라. 일단 너 하고 있어라. 내가 나중에 뭐 해서 확인할게. 뭔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 건가. 그래도 어쨌든 GitHub에 제가 일단 해서 또 올려놓으니까 나중에라도 확인을 또 이렇게 하시면서 보시면 되니까 또 그게 또 복습이니까. 보겠습니다. 음. 음, 어디까지 했지? 어, 인설트 보드 리테인. 자, 업데이트 수정 완료, 업데이트하고, 음, 잠깐만요. 보드 디테일에, 그쵸. 이제 여기, 자, 수정 이제 그 하는 화면까지 만들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애프터 보드 업데이트 페이지를 안 만들었죠? 예, 자, 안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예, 만들어 주시고요. 음, 여기서는 이제 그 수정한 내용을 이제 받아가지고 또 처리하는 코드가 작성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자, 인코딩 하던 코드를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가 이제 붙여 주시고요. 음,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자, 여기서는 자, 꺽쇠 퍼센트 하신 다음에 자, 업데이트해서 이제 받은 내용 음, 자, 파라미터를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예, 수정 수정 입력 값이라고 하죠. 수정을 위한 수정 입력 값을 입력 값들을 일단 먼저 받아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seq 에도 인티저 점 파스 인트에 밑에 거를 써야 되는데 리퀘스트 점 get 파라미터 이렇게 해서 이제 seq 값을 받아주시고요. 음. 자, 그리고 스트링 타이틀 그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점 get 파라미터 그래서 이제 타이틀 값도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컨텐트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를 컨텐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어, 받아주십니다.
자, 이제 세 개 값을 받았죠? 예. SQ 값도 아까 히든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달시켰고, 그다음에 타이틀, 그다음에 컨텐트 값들이 넘어오는 것들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파라미터는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이제 받으실 때 파라미터라는 get 파라미터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받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받은 걸 또 어떻게 해요? 다시 hk 다오의 다오는 new hk 다오. 자, 그래서 음, 객체 생성을 해주고요. 음, 그렇죠? 객체 생성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오의 업데이트 보드 불러온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다 이렇게 변수들이 받은 값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제 업데이트 되는 이제 쿼리가 실행되겠죠? 쿼리 실행되면서 업데이트 진행되고 그 다음에 불린 is s에 이렇게 어, 결과값을 담아줍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각각 세 개의 값을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식으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제 DTO에다가 담아가지고 하나로 해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넣어보자 해가지고 한번 작성을 이런 식으로 해봤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도 완료가 됐겠죠? 그러면 이제 수정이 됐으면 어디로 갈 건지. 그래서 우리는 디테일 페이지로 갈 겁니다. 수정이 잘 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디테일 페이지로 응답을 하고요. 만약에 실패하면은 뭐 실패했다고 알려주고 다시 업데이트 페이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그래서 EasyS를 확인해서 true냐 false냐 예, 이렇게 이제 작성한 다음에 여기서 자,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스크립트를 해가지고 이제 작성을 이제 하고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내용을 이제 다시 좀 바꿀게요. 여기서는 이제 스크립트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래서 얼러트로 글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location.href로해서 어, 여기서는 보드 언더바 디테일이죠. detail.jsp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음, 그냥 저렇게 이동하면 안 돼요. 그죠? 그냥 저렇게 이동하면 안 됩니다. 음. 자, 이렇게 그냥 이동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디테일 보드 디테일, 그러니까 상세 보기 페이지로 이동할 때, 그냥 이렇게 페이지만 불러주게 되면, 만약에 이동했을 때, 한번 가볼까요? 수정하기 이제 해서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서 7번 페이지 삭제하지 말고 여기를 들어가서 내용을 이제 깨졌으니까 한번 다시 이제 수정을 하기 위해서 수정을 딱 눌러주면 수정 페이지로 이동하고 여기서 이제 내용을 뭐 이제 뭐 바꿔줘요. 내용을 이제 뭐 안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 완료를 클릭하게 되면은 수정은 돼요. 수정은 이제 됐을 건데 나중에 이제 이동할 다른 페이지로 이제 이동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글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딱 이동하면 이제 이렇게 500 에러가 이제 발생하게 돼요. 예. 이게 이제 상태 코드라고 해가지고 현재 페이지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다 코드로 해서 다 이렇게 세분화해 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500이라고 하면은 음, 내부 서버 오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바 코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바 코드에서 실행하다가 뭔가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게 뭐 오타에 의한 걸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뭔가 이제 값이 잘못 전달되거나 뭐 어떤 뭔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바 코드가 이제 어떤 문제에 의해서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왜 발생하게 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15번째 줄에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예 자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상세 보기 페이지는 실행할 때 이 자바 코드가 실행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화면을 이제 보여주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자바 코드 실행할 때 보면 seq라는 값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처리해 가지고 이제 화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달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페이지에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화면, 자 이런 것들 이제 잘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 뭔가 값을 이제 전달해야지만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실행이 되는 이제 그런 페이지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값을 보내 줘야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안 보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필요로 하는 거는 seq 값이란 말이에요. 그죠? 현재 내가 수정한 그 글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글을 이제 구별하기 위한 값이 pk, seq 값이잖아요. 그 seq 값을 이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인제 어떻게 보내줘요?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값 있죠. 그죠? seq 값. 수정을 했던 그 seq 값을 다시 보내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을 아까 수정할 때 썼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물음표 찍고 seq 값 자 는 하신 다음에, 여기에는 자바스크립트 쪽이니까 여기 익스프레션으로 이렇게 음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 자바에서는 인트형이었지만 문자열 안에 이제 여기다 이제 이렇게 딱 써 주게 되면 얘는 인제 화면에 그냥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텍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HTML은 뭐 그냥 텍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가 되고요. 여기 지금 이제 따옴표로, 지금 큰 따옴표로 이제 묶여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하나의 이제 문자열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면은 이 seq 값이 이제 전달이 되니까, 이제 어 그 뭐요 여기 음 이렇게 실행이 안 되던 부분이, 자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나는 거였는데, 이제 수정 완료를 이제 누르게 되면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뭐야 이거. 아 저장 안 했구나. 이 그래서 수정 가고 오 들어가고 수정 완료하면 이렇게 상세 보기 화면을 이제 이동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동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화면에서 보면은 이 페이지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자바의 이제 코드에서 원하는 이제 지금 필요로 하는 이제 파라미터 받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아 그럼 이 페이지를 보여주려면 이렇게 seq 값을 전달을 해 줘야 볼 수 있겠구나. 어 그래서 필요로 하는 값을 항상 이제 구해 가지고 같이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 이상 없이 페이지가 표현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음. 그래서 지금 애프터 페이지의 역할을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애프터라고 붙어 있는 페이지들은 다 서버 쪽에 관련된 어떤 그 작업 처리를 하는 페이지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얘네들이 자바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서버 쪽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작성이 지금 JSP에 작성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얘네는 다 서버 쪽에서 동작하는 코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버 쪽에서 값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정이 성공했을 때고 이제 실패했을 때는 else에다가 적어 주시는데, 얘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요렇게 복사하셔 가지고 if 안에 있는 값 요거 있죠? 얘를 고대로 복사해서
else에다 코드를 붙여 넣으시면 아무 이상 없어요. 이 짝이 맞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수정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렇게. 예. 글 뭐 이렇게 이제 예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거는 업데이트 실패했으니까 그냥 업데이트로 일단 가는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는 이제 보드 업데이트 페이지로 가야겠죠. 보드 업데이트. 그러면 보드 여기 업데이트. 이때도 마찬가지로 SEQ 값은 가지고 가야 돼요. 예. 업데이트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SEQ를 받아서 해당 글 내용을 출력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EQ 값을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아까처럼 이제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 처리는 끝납니다. 이게 이제 어 그러니까 얼러트 근데 보통 이제 얼러트 이제 잘 안 쓰죠. 얼러트 이제 쓸 일이 이제 뭐 얼러트 창 떠가지고 하는 경우 이제 거의 없는데 스크립트도 이렇게 가능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가능하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게 작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수정하는 거 이렇게 좀 완료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상세 보기 페이지 왔죠? 그래서 목록으로 돌아가면 어 이제 수정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아까 깨지던 것도 지금 없어졌고 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상세 보기로 들어가서 이 보면 이제 여기에 삭제 버튼 있죠? 이 삭제 버튼을 구현을 이제 해볼게요. 자, 이 삭제 버튼은 지금 이 상세 보기 들어와서 이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이 글을 이제 삭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삭제하고 나면 글 목록으로 가야 돼요. 상세 보기 페이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삭제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글 목록으로 돌아가게 할 거고요. 성공하고 나면. 그리고 삭제하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 글에 SEQ 값이 SEQ 값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어떤 글을 삭제할 거냐? 화면에서는 알지만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갔을 때는 당연히 SEQ 값을 전달해줘야 어떤 글을 삭제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보드 디테일로 넘어오셔가지고 상세 보기죠. 자, 이쪽으로 이제 다시 넘어와서 요 밑에 자 삭제하기 버튼 남겨놨었잖아요. 이 삭제하기 버튼을 엔터 치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전달해 볼게요. 그래서 로케이션 객체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자 델보드.jsp 델보드.jsp라고 써주시고요. 아 근데 이것도 이게 좀 통일 좀 할까요? 이게 하니까 되게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드 한 다음에 보드 BOA 보드 언더바 딜리트 딜리트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js 아이고 .jsp 이렇게 앞에 보드 붙이고 언더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또 삭제하는 이제 자바 코드들이 실행되겠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SEQ 값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꺽쇠 %는 하신 다음에 dto.get seq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음. 아, 됐죠?
자, 작성하셨으면 자, 이 페이지 만들어 봐야겠죠? 예. 그러면은 웹앱에 new JSP 하신 다음에 뭐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냥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드 언더바 딜리트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인코딩 처리하는 코드도 같이 좀 넣어 주겠습니다. 음, 됐죠? 만드셨고.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스크립트를 작성하시고 어, 자, 삭제 버튼 클릭했을 때 음, 이제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할 거고요. 이때 SEQ 값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 받아야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 삭제를 위해 전달된 파라미터 SEQ를 받는다. 그래서 바로 받으려면 이것도 원래 이제 이렇게 잠깐만 아니지 이건 그냥 하면 되겠다. 이게 뭐 받는 거를 이제 만약 처리할 때도 지금은 이제 바로 이제 받아가지고 인트형으로 이제 변환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이제 사실 이제 텍스트니까 원래 이제 받으면 이제 이렇게 받아지죠. 음, 음. 이렇게 이제 받아지잖아요. 그렇죠? 스트링 이제 스트링으로 이제 반환되니까 스트링으로 이제 이렇게 받게 되고 이거를 이제 어 처리를 할 때 이게 뭐 값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만약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SEQ가 뭐 널이라면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널일 경우에 이제 처리를 이제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여기서 값을 변환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SSEQ 해 가지고 예, 인티저 점 파스 인트에 SEQ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류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값이 전달 안 돼 가지고 만약에 널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널이라고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자바 코드가 이제 막 다 이제 그 오류가 발생을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널일 경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체크해 가지고 뭐 다른 페이지로 이동시켜서 뭐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오류가 뭐 발생을 해서 뭐 문의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메인으로 돌아가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만약에 오류 음, 뭐 이제 이런 코드가 작성이 이제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하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널을 가지고 비교해서 이렇게 전달됐냐 안 됐냐 이걸 이제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뭐 그게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 가지고 인트형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예, 이제 뭐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HK 다오에 다오는 new HK 다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객체 생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린 is s의 다오 점 우리 이제 구현한 델보드 있죠? 이거 갖고 와가지고 SSEQ라고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넣고 이거 지금 인트형인가요?
문자열로 해놨네. 이게 해놓고 저쪽에서 문자열로 해놨네. 진짜. 이거 그럼 쓸 필요가 없겠네. 어. 여기 원래 인트는 이제 바꿔서 넣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 건데, 음. 그럼 뭐 그냥 받아서 쓰면 되겠네요. 그쵸? 요건 주석 처리해놓고, 그냥 여기 SEQ 그냥 넣으면 됩니다. 예. 여기서는 지금 SEQ가, 스트링 타입으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얘를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이제까지는 다 이걸 인트형으로 해가지고 SEQ를 이제 인트형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처리하게 이제 해놨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맞아 저기 예외로 이제 스트링으로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면서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정의를 해놨었죠. 그래서 그냥 스트링으로 이제 받아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실행되면 이 델 보드 메서드가 실행되면 삭제되겠죠. 그죠? 자, 이제 삭제되고 그 다음에 if에서 is 하신 다음에 여기에 예, 자바 코드를 잠깐 끝내고 이쪽은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고 여기에 예, 스크립트로 해서 얼러트 하신 다음에 글을 삭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삭제하고 나서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보드 list.jsp로 글 목록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else는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추가해서 넣으신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실패했을 때에 대한 상황이죠. 자, 실패했을 때는 그냥 다시 디테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보드 언더바 음, 디테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SEQ 값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음표 SEQ는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꺽쇠 퍼센트는 하신 다음에 SEQ 넣고 이렇게 처리를 이제 해줍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삭제하는 것도 일단 끝냈습니다. 이제 뭐 삭제할 때 삭제할 때 이제 뭐 얼러트를 해서 이제 알려주고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됐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실행해서 삭제되는 거 이제 확인해 볼게요. 얘가 좀 이상하게 작성됐으니까 얘를 삭제 누르고 삭제합니다. 그래서 삭제했어요. 삭제된 건가? 그 다음에 이것도 좀 겹치니까 3번, 6번 글을 들어가서 삭제해가지고 하면 6번 글 지금 없어진 거 보이고요. 4번도 삭제하면 없어지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음.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게시판에 이제 기본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제 구현을 해보면서 일단 우리 JDBC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작성하는 것들도 좀 보고 전반적인 이제 화면의 어떤 이제 그런 흐름들도 우리가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예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일단 뭐 이게 끝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또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좀
그다음 저 MVC나 이런 패턴으로 아직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MVC 패턴으로 구현하게 되면 또 지금처럼 어 할 수는 없고 좀 문법적으로 또 다른 것들이 좀 필요하게 돼요. 쪼끔 이제 개념들이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DTO랑 뭐 DAO랑 이제 뭐 어떤 화면과 뭐 서버 쪽의 어떤 코드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좀 이제 좀 이렇게 분리를 좀 해서 분리를 해서 지금 이제 작성을 이제 한 건데 현재 작성하는 방법은 음 어떤 텍스트 이렇게 파라미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텍스트 형식으로 이제 전달하는 방법들만 사용해서 구현을 한 거예요. 음. 이렇게 get 파라미터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 seq라든지 뭐 이런 뭐 값들이 뭐 인설트에서도 보면은 이런 id 타이틀 컨텐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get 파라미터라는 이제 메서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텍스트를 전달하고 그 텍스트들을 또 받아서 그냥 DAO를 실행시키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던 건데 MVC로 이제 우리가 만들게 되면 MVC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이런 텍스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객체를 이제 전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해요. 그러면 객체를 전달을 하려면 또 어떤 식으로 또 작성을 해야 되냐. 왜냐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웹에서 어떤 값을 전달할 때는 이렇게 그 하이퍼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다 이제 이렇게 전달하고 뭐 받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파라미터나 이런 것도 이제 물음표 찍고 뭐 전달하고 하는데 만약에 객체 뭐 DTO나 뭐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한다고 그럴 때 이런 텍스트 이제 URL에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한다? 당연히 안 되죠. 객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전달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런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MVC로 또 구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했던 내용들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면 그 흐름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좀 뭐야 이게 그림을 쪼끔 더 정리를 해서 좀 보기 편하게 했으면 좋은데 제가 대략 좀 이제 만드느라고 그래서 보면 글목록 인덱스 페이지가 처음에 딱 보여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글목록을 클릭하면 이렇게 글쓰기 글 목록이 보이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그 이 페이지를 보여주기 전에 먼저 실행되는 게 뭐냐면 예 DAO가 실행되죠. DAO가 실행돼서 글 목록들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지고 와요. 그죠? 그래서 리스트라는 객체에다 딱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예 브라우저 HTML에 이렇게 쭉 뿌려 주는 거죠. 그쵸? 음. 그래서 DAO가 지금 이 페이지에서 객체 생성해 갖고 사용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글쓰기를 클릭해서 가서 글을 쓴 다음에 또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애프터 페이지로 가서 그 글을 추가하는 거에 대한 작업을 처리하는 자바 코드가 실행되게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AO 객체가 불리는 걸 우리는 봤고요. 그쵸? 여기서도 new 해 가지고 HK DAO 객체 생성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구현된 메서드가 실행되고 데이터베이스 처리된 다음에 그다음에 글 목록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또 DAO 생성해 가지고 쿼리 돌고 보여줬습니다. 그런 흐름이죠. 자 그다음에 상세 보기도 마찬가지죠.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보기 페이지로 가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DAO가 또 객체 생성돼요. 그리고 메서드 실행되고 그렇게 해서 어 글 내용 하나에 대한 정보 가지고 와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그리고 화면에 또 출력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수정 버튼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수정하는 폼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다우 객체 생성되고, 그다음에 이제 글 정보 하나 보는 거 메서드 실행해 가지고 여기에 수정할 내용들 쭉 출력되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뭐예요? 수정 완료하면 예, 이쪽 업데이트, 보드 업데이트 쪽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다우 객체 예, 생성되고, 해당 메서드 업데이트 메서드 실행되고, 예. 물론 이제 파라미터는 또 받는 것들도 여기서 다 코드가 작성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실행되고 또 어디로 간다? 이렇게 디테일 페이지로 가서 다시 다우 실행되면서 또 내용을 보여줘요. 삭제도 마찬가지로 가서 다우 객체 실행되고, 예. 해당 내용들 실행해 가지고 이제 작업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쵸? 예.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다 뭔가 그 동적인 화면들, 동적인 화면이라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갖고 와서 그 화면의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들이죠. 그런 이제 페이지들을 보면은 다 다우 객체들이 불리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쵸? 다우 객체들이 다 불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청하면은 페이지에서 요청하면은 서버 쪽으로 갔다가 다우 객체 통해 가지고 내용들 가지고 와서 화면에 뿌려주는 형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세퍼레이션 방식이라고 이제 불리는 거고, 일단 이거는 MVC 패턴은 아닙니다. MVC 패턴은 아니고 좀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좀 그때그때 이제 이렇게 짜 가지고 이제 만드는 이제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 패턴에 대한 부분을. 음 제가 만들었던 패턴이 예. 이거를 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이제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예 열심히 그렸는데 왜 삐뚤어져 있지 이거? 여기 바로 여기 선이 삐뚤어져 있는 것 같지? 보면은 이거 삐뚤어졌는데? 왜 그러지 이거? 잠깐만요.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어 다시. 음. 자, 이제 이런 이제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얘가 우리가 지금 이제 구현한 흐름은 자 얘예요. 세퍼레이션 이제 패턴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V는 이제 뷰입니다. 화면 페이지를 의미하고요. 보여지는. 그래서 화면 이제 V1에서 V2를 요청하면 V2에서 다우 객체를 생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 가지고 내용들 가지고 쭉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이제 실현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인덱스에서 글 목록을 요청하면 글 목록 페이지에서 다우 객체 생성하잖아요. 다우 객체. 그래서 이 해당 페이지 요청한 그 해당 페이지에서 다우 객체 불러다가 연결해 가지고 음 불러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구현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 해당 요청한 그 해당 페이지에서 다우 객체를 불러다가 직접 연결해서 이제 쓰는 방식이라 그러면, MVC 패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동일한 패턴인데 이제 컨트롤러를 이제 어디서 구현을 했느냐 이 차이뿐이 없으니까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MVC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은 해당 그 페이지에서 요청을 다른 페이지를 요청하게 되면은 일단 컨트롤러라는 이제 페이지가 그 요청을 받아서 다우 객체 생성해서 그 해당 그 요청이 어떤 건지 그걸 확인을 해 가지고 그거에 맞는 다우 객체의 메서드를 이제 불러다가 실행하고 그 데이터를 갖고 와요. 그걸 DTO에다 담을 수도 있고 그 DTO의 리스트에다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객체를
요청한 페이지로 응답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전달되는 값이 뭐냐면 객체를 전달하게 돼요. DTO나 리스트를 전달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get 파라미터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받거나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객체를 전달하게 되면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받는 방법은 이제 또 기본 우리 또 다른 또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방법들이 또 다른 또 메서드가 있는데 그런 방법들 이제 할 때 MVC 할 때 한번 같이 다뤄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들을 좀 이제 파악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세퍼레이션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좀 구현을 한번 해본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 패턴으로 해서 구현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롭게 컨트롤러란 페이지를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처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오라는 게 어디서 지금 다오 객체를 불러다가 이제 쓰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퍼레이션 패턴은 이제 쓰진 않는데 얘를 쓰게 되면 단점은 그러니까 구현은 빨라. 구현은 이제 그때그때 그냥 서버 코드 작성해갖고 이제 그때그때 해가지고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이 유지보수할 때가 힘들어요. 유지보수하는 거 또 뭔가 나눠서 이제 뭐 분업화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듭니다. 왜냐면 내가 다오에 대한 코드를 내가 좀 뭔가 수정을 하려면 일일이 그 페이지들을 다 찾아가야 돼. 그죠? 애프터 페이지들을 다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다오에 관련된 뭐 이런 이제 실행했던 코드들에 대한 수정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MVC 패턴은 그런 다오에 관련된 이 DB랑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이 작업들이 다 컨트롤러에 있단 말이에요. 컨트롤러. 그죠?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 페이지에만 가면은 웬만한 것들 다 거기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라든지 이제 이런 면에서는 좀 용이하고 그다음에 다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분리돼서 체계적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세퍼레이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 근데 이제 어 좀 나눠 가지고 뭔가 좀 더 좀 처리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더 좀 그런 만큼 조금 더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자바가 이게 객체 지향이잖아요. 그래서 절차식으로 하는 이제 방법보다는 유지 보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수월하지만 그지만 이제 그 개발을 할 때는 다 클래스 단위로 다 만들어 가지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좀 빠르지는 않죠. 그죠? 뭐 그런 느낌? 더 뭔가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세퍼레이션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거 한번 이제 화면 우리 만들어놨던 지금 이 코드들을 좀 한번 보시면서 코드를 한번 보시면서 아 정말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인지 한번 다시 한번 코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오늘 하여튼 진도를 요 정도까지만 일단 좀 뺄 테니까 오늘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쭉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분 정도 일단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